그렇게 남북한이 한 민족이 총분해를 맞대고 싸우는 그런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그런 청년들이 기성세대는 정말 민주화와 정말 그런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세대였다면 저희들은 통일의 세대.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드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일공감 신지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보물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구슬 하나하나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그 구슬 하나하나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 앞에는요, 통일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과정에서 참 여러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을 했고 또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녀의 이야기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량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지인들을 통해서 또 통일에 관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또 많은 채널에서 보다가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니까 반갑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좀 짧게 부탁드려보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2006년 12월 27일 날에 두만강을 건너서 2008년 4월 달에 입국했고요. 그 입국 이후에 대학 공부와 병행하면서 또 창업도 해봤고 또 그 창업이 1년 정도 하다가 네. 그만두고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걸 하셨네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오시기 전에 서량 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중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지금은 아니지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셨던 경험이 있죠? 네. 그 쇼핑몰은 어떤 쇼핑몰이었나요? 쇼핑몰은 애기들 옷을 상대로 네. 그 5세에서부터 11세 상대로 저희가 네. 판매를 했고요. 네. 그때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그쪽에서 교육도 다 받고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거는 참 생각하기는 쉽지만 실행하기는 참 어려웠던 일이었을 것 같은데 네. 사업에 또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군요. 네. 근데 요즘은 또 봉사활동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활동들이 있나요? 총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대통령 직속 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 활동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통일이 필요한 그런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아시아 청년연맹에서 이사활동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그 동아시아의 그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그리고 또 세계 결의 퇴치 운동까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법사랑위원으로, 왜냐면 저희가 그 세터민들이 법에 네.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범죄 활동이 좀 많은데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지금 자문 활동과 봉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다 하시는 게 참 바쁠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또 공부도 하신다고요. 네. 경영학을 전공하고 네네. 계신다고 들었는데 병행하기가 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나이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나이도 많고 그다음에 또 기초적인 지식도 솔직히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직 미래에 제가 창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끈 때문에 그냥 끝까지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괜찮을 것 같고 또 기초 지식은 그렇게 배우려고 또 학교를 가는 거니까 참 똑부러지게 모든 일을 잘 해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도 그럼 쇼핑몰은 언제든 다시 하고 싶으신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장마당을 네네. 했고 국내에서는 쇼핑몰을 했고 지금은 국내외까지 온라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 그렇군요. 아이템을 말씀드리기는 네. 아직 좀 이른 단계고 네. 네, 일단 비밀로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공개가 되면 또 저희에게 제일 먼저 소식 전해주세요. 지금 짧게 장마당 세대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일단 북한에서 한국으로 새 삶을 찾아오셨는데 장마당 세대 하면 또 북한에서 새로운 변화를
목격한 세대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 우리 인식에는 북한은 가난한 곳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북한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변화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변화를 보면 총 두 가지로 볼 수 네. 있습니다. 일단은 장마당 세대라고 보면 1998년 전후에 네. 그 북한 체제가 그 배급이 끊기면서 그리고 사람들 생계를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그 자립으로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본주의를 배울 수 있고 그러면서 장마당 세대가 태어난 건데 전후복구 세대라던가 아니면 전쟁 전에 그 항일투쟁 네. 하신 분들은 수령 중심의 사회였다면 저희 장마당 세대는 수령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자본 중심의 그런 세대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통일 이후에도 자본주의 시스템이 네. 들어가도 함께 그 혼란의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통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시장 체제에서 장마당 세대, 지금은 더 발전해서 자본주의 체제로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이 전 세계 나가서 그들의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들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장 큰 원능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인식에는 정말 예전의 북한이나 지금의 북한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런 의미에서 좀 여쭤봤고요. 네. 한국 청년들에게 좀 이런 변화가 있으니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네. 우리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청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는 같은 청년으로서 엠퍼 세대, 네. 그다음에 헬조선, 그쵸. 피부로 와닿는 네. 그 취업 문제,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 통일이라 하면 네. 자본의 그 비용이 많이 네, 든다고 그쵸. 고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그 국방부에서 2014년 국방부에 의하면 남한의 병력이 160만 명, 그다음에 북한의 병력이 120만 명, 도합 180만 명이 휴전선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짜 인적 자원이 그렇죠. 자원과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그 자원을 토탈하면 그 경제 성장의 10%가 국방비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그 자원 예산이지 매해마다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남북한이 한 민족이 총분해를 맞대고 싸우는 그런 적대 관계가 아니라 이런 문제점,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그런 청년들이 기성세대는 정말 민주화와 정말 그런 경제 성장을 일으켰던 세대였다면 저희들은 통일의 세대. 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드는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통일은 비용이 드는 그런 짐이 아니라 또 통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역시 장마당 세대나 여러 이제 변화를 겪어 오셨기 때문에 또 약간 신선한 아이디어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북한에서 사실 한국으로 새 삶을 찾아서 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북한에서 한국으로 올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5살에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네. 아빠랑은 떨어져 살다 보니까 할머니 수라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24년 동안 재단사로 운영하셨고 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봉사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연찮게 할머니 일손을 돕다가 모자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북한 체제는 대물림 시스템이다. 네. 저에게는 희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새 꿈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북한에 이제 계실 때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뭐 일을 아, 하셨나요? 모자 장사를 했는데요. 모자 장사를 하면 세 가지 분류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생 모자, 사회 모자, 네. 군인 모자. 근데 네. 사회 모자와 학생 모자는 돈이 안 되고 군품이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품이 독점 가정까지 하다 보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장사는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또 새 삶을 찾아서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한국에는 2006년에 오신 거죠? 2008년도에 2008년이요. 2008년에 오셨는데 이제 새로운 삶을 찾겠다 하고 오셨을 텐데 가장 처음 했던 도전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네. 저에게는 네. 도전이 매 순간마다 도전인 것 네. 같습니다. 처음에 도전했던 것이 알바인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 네. 네,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네. 아무나 이렇게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 간 것이 네. 파출소에 갔었거든요. 아. 네, 파출소에서 소개받은 것이 어느 식당, 모르는 식당에서 그것도 설거지를 하는 저 그때 나이가 21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1살에 설거지를 하루 종일 한 것이 5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때 살기 어렵구나. 더 좋은 직업을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국공정무역거래소에서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인턴이 그게 뭐냐면요. 바리스타 교육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스타 교육 북한에서는 커피 없잖아요. 네. 네, 한국처럼 다양한 커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만드는 건 둘째고 이름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서 언어적인 장벽, 또 만드는 과정에서 또 이 처음을 접하다 보니까 그 도구를 쓰는 장벽, 그런 모든 것이 다 저에겐 도전이었습니다. 참 사실 한국에 왔을 때 뭔가 해야겠다. 정말 네. 약간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도전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또 힘든 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제일 어려웠던 네. 점이 있었어요. 어떤 그 점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받고 창업을 할 때 제가 온라인 그런 컴퓨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네. 교육을 받을 때 혼자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 화장실에 가가지고요. 문을 이렇게 수도꼭지를 열어놓고 막 울었어요. 진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막 1시간 동안 울고. 나 진짜 어려워. 근데 이겨내야 돼. 네.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웃으면서 또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어려웠던 게 그 프레젠테이션 그 투자자들 앞에서 네.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북한에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 또 학교 1학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경험이 없었던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욕망은 큰데 생각보다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극복하는 과정들이. 정말 뭐 여러 가지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근데 혹시 정말 사실은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사실 어렵기도 하잖아요. 뭐 네. 취업도 워낙 어렵고 공부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일을 향한 활동들을 많이 하는 데는 어떤 목표나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참 정리하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이산 가족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이산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북한 체제를 떠나서 저희가 살았던 곳이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같이 고향에 자라고 있던 친구가 지금도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네. 그걸 생각하면 저는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을 함께 지금처럼 남한에서 제가 행복하게 네. 사는 것을 고향에 있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같이 잘 살고 싶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제가 네. 할 수 있는 노력을 네. 다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끔 이렇게 떠오르는 친구 있죠. 딱 있나요? 사실 한국에서 저 살지만 자주는 못 봐도 항상 힘들 때나 이럴 때 생각나는 친구는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친구가 네. 있으시겠죠. 또. 편지 가끔은 씁니다. 정말요? 네. 그럼 편지를 서로 주고받을 아니죠. 건가요? 혼자 그냥 메모리에다가 혼자. 그 친구에게 계속 쓰고 네.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 친구에게 네. 다 모아두셨다가 정말 직접 전달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새 삶을 개척해 나가실 텐데 네. 앞으로의 꿈이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 좀 네, 전해주세요. 네,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돈을 창업을 하는 이유가 네. 이윤 창출이 아니라 진짜 고향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와줄 수 있고 또 네. 현재 남한에 있는 저희 그 세터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그 친구들이 그 생리대 같은 문제 있잖아요. 그 남한에는 생리대가 일회용으로 마음대로 쓸 수 네. 있는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있긴 하지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네. 있어가지고 여자에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탈북자 분들이 너무 어려움에 겪고 있어요. 그들에게 그들이 진짜 공부하고 싶은데 또 성적이 안 돼서 또 공부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성적이 잘 된 친구들은 다른 재단에서 많이 그렇게 장학금을 받고 네. 있지만 안 되는 친구들, 저처럼 안 되는 친구들은 장학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